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숲의 즐거움, 우석영. 지은이를 소개할게요. 환경철학 연구자이자 작가, 산책 중독자, 삶의 모든 단면에서 자연과 행복하게 교감하고 친교하는 자립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쓴 책으로는 낱말의 우주, 수목인간, 철학이 있는 도시, 동물미술관, 배려의 식탁, 제주, 공저, 21세기를 살았던 20세기 사상가들, 공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반다나 시바의 이 세계의 식탁을 차리는 이는 누구인가, 마사 누스바움의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등이 있다. 차례 1. 숲은 이야기다. 2. 숲 산책의 즐거움. 3. 나를 만나는 행복. 에필로그. 오이코필리아 집을 향한 사랑. 프롤로그. 내가 숲을 늘 찾았던 까닭은 숲이 지닌 집의 느낌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모두의 집인 숲, 내게는 이곳이 마음의 고향처럼만 여겨진다. 모두의 집이기에 조심하게 되지만 마음의 고향이기에 방심하게도 된다. 조심은 움츠리는 마음이고 방심은 펴는 마음이어서 우리는 숲에서 조심조심 거닐게 되면서 마음만은 방대해진다. 사실 우리는 숲에서 이런 사람이 되곤 한다. 신체의 건강을 위한 야생의 피트니스 클럽 같은 곳으로 숲을 대하곤 한다. 숲은 서두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곳이다. 숲에선 어린이가 되어야 하고 느림보가 되어야 한다. 어슬렁대며 바라보고 기록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숲이다. 이 책은 위에서 말한 숲 산책의 약효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주의하자. 숲 산책의 약성이 이렇게 강하니 숲을 영혼의 몸의 약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숲과는 사귀어야 한다. 재미있는 것은 숲과 정말로 사귀는 사람은 그 사귐의 시간에 반드시 자기 자신과도 사귀게 된다는 사실이다. 어떤 순이란 마음이 내외를 간통하기 때문이다. 아, 맞아요. 저도 산에서 나무를 만나고 숲을 만나다 보면 저랑 대화하는 느낌이 들고 저랑 사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를 만나는 시간도 독서이기도 하지만 또 나를 만나는 또 하나의 신체 활동의 시간은 저는 산을 걸어가면서 등산하는 거이고 숲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랑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산을 숲산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산은 개념상 숲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산은 지구의 지각 판들의 충돌로 솟구쳐 오른 땅을 뜻하기 때문이다. 숲은 미술관이다. 숲은 식물 미술관이다. 식물이 주인 행세를 하는 하나의 소우주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숲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동물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생활 미술관이었지만 동물과의 만남이 점점 어려워진 오늘날의 숲은 식물의 미술관이 되었다. 숲의 시간,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아니, 가을이 지상을 떠나가고 있다. 가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기 전에 그 모습을 잡아보려 서둘러 산에 간다. 가을산은 온통 잎천지다. 숲 바닥에 쌓인 잎들은 동물들의 발이나 바람에 짓이겨져 비와 눈을 만나 썩고 이내 숲의 흙으로 흡수된다. 추위를 감지하면 화렵수들은 양분을 잎에서 가지로 옮겨 놓는다. 엽록소가 손상된 잎은 변색되어 이것이 단풍이다. 겨울숲, 광합성을 포기하고 잎으로 공급되던 에너지를 끊는 대신 에너지를 안으로 비축하며 웅크리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단풍이, 그 다음엔 낙엽이, 그 다음에는
헐벗은 가지, 즉 나무의 뼈가 지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겨울루는 그러므로 동면에 들어가 겨우살이를 하는 나무의 결정적 상징이다. 최근 수년간 한라산, 지리산 등지 1600m 이상 고지대에서는 구상나무 숲이 집단 고사를 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한라산은 구상나무의 90%가, 지리산은 천안봉, 중봉, 반야봉에서 70%가 고사했고 태백산, 설악산, 발왕산 다른 산들에서도 침엽수들이 집단 고사가 확인되고 있다. 원인은 가뭄과 기온 상승, 기후변화로 초래된 수분 부족, 토양질 변화로 추정되고 있다. 나무의 계절. 자연이 어떻게 느릿느릿 무르익어가는지, 한 계절이 어떻게 다른 계절에게 제 자리를 넘겨주는지 가장 잘 감지하게 해주는 자연물은 철새가 아니라면 나무일 것이다. 나무야말로 지구와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주며 그 둘 간의 거리를 줄여주는 결정적인 매개자다. (2018년) 한반도에 지독한 폭염, 2019년 한반도의 가을 태풍과 겨울 가뭄. 이것은 지구 전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 기후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으니 포스트 탄소 자본주의의 모색은 이제 흔들 수 없는 인류의 당위가 되었다. 작가 김우는 자전거 여행에서 숲속으로 자전거를 저어간다고 썼지만 숲속으로 두 발을 저어가다 보면 마음에 무사태평이 찾아온다. 호젓한 소요의 맛이 사물에 경탄할 마음의 여유가 깃드는 것이다. 무사태평함, 경탄하는 마음은 산책자의 내면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짓눌려 있다가 부활한다. 내가 숲길을 찾고 또 찾는 것은 사실 이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이다. 유산. 마음 내키는 대로 산의 숲길을 거니는 일을 옛 사람들은 유산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왜 우리 시대에 쓰이지 않게 된 걸까? 등산이 산행의 전부인 양 생각되면서 산에서 노밀고 거니는 전통이 소멸되면서 유산이라는 말도 빛을 잃고 말았지만 이 말은 복원되어야 마땅하다. 내게는 산속 숲을 어슬렁거리는 시간이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의 속도로 느릿느릿 숲길을 걷다 보면 앞에 놓인 선택지들을 찬찬히 돌아봄으로써 여유가 깃드는 것이다. 숲은 우리의 소소한 고민을 더 폭넓은 관점에서 보게 해주고 폭넓은 또는 근본적 관점에서 자신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의 여유와 평정은 우리의 것이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의 그림 또한 그려볼 수 있으니까. 산을 어슬렁거리는 시간, 즉 유산의 시간은 여유와 평정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 나지막함. 숲에 들어서 이들은 새 속에서 모든 직위와 지위를 벗어버린 채 그곳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모두 평등하다. 이 평등의 세계는 귀향의 세계이기도 해서 우리는 고향에 돌아갔을 때처럼 숲에서 다시 소박해진다. 나만 아는 숲길을 나만 아는 속도로 천천히 걸어갈 때 식물들이 내뿜는 피톤치드 속에서 아무 할 일 없는 무위의 인간이 되어 잠시나마 인생의 달디단 휴식을 즐겨볼 때 심신에는 이를테면 정막 같은 것이 찾아든다. 이 정막 같은 것을 나는 나직함이라고 부르고 싶다. 숲에서 충분히 쉴 때 우리 안의 말소리와 욕망의 높이는 낮을 대로 낮아진다. 나는 걷는다, 고로 머문다. 숲길 거닐기에는 이런 재미있는 역설이 있다. 실제로 어떤 숲은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을 붙는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멈추어 서는데 이때는 잠시 눈을 감고 새롭게 숨을 쉬어야 한다.
치유하는 숲. 독일어 게뮤틀리히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뜻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상태를 지향하는 본성이 있다. 지치고 상처받았을 때, 마음이 갑갑할 때 우리는 게뮤틀리히 또는 마음의 활기를 찾아 다른 행동을 감행해야 한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목적지가 있겠지만 내게 최적의 장소는 언제나 숲이다. 숲에 들어 게뮤틀리히를 마음의 활기를 되찾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피톤치드는 본디 식물들이 유해 미생물과 유해 곤충의 공격을 막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이지만 어찌된 영분인지 인체의 면역계를 강화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NK 세포가 증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면역계가 튼튼해진다. 염증을 완화하고 스트레스와 울분, 불안, 높아진 혈압을 진정시키고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수면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피톤치드는 인간에게 너무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네요. 숲 산책의 시간은 이처럼 우리에게 회복, 치유, 휴식의 시간이다. 여행의 이유. 여행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기 위해 현재의 삶을 떠나는 사람이다. 다른 삶을 사는 인간은 다른 인간이다. 여행자는 현재와는 다른 인간이 되기 위해 여행을 감행한다. 여행이 다른 인간 되기 모험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탈주자의 경험이려면 여행은 반드시 소비로부터의 휴식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행자의 정신은 호찐 삶, 즉 간소한 삶을 지향하는 정신과 포개진다. 간소한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자 최고 능력자의 삶이다. 간소한 삶은 이중의 해방, 즉 삶의 궁핍으로 인한 곤란으로부터의 해방, 물질과 욕망의 과잉이 불러올 마음의 소란과 피로부터의 해방함을 함께 지시하기 때문이다. 여행이란 꼭 필요한 것들이 나와 내 하루를 꽉 채우는 새로운 삶으로 돌입이며 그 삶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지속하는 것이다. 폴 세잔의 작품 숲속으로 굽어들어가는 길. 나는 늘 이 그림에 매혹된다. 내가 들어갔던 농림의 체험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시나마 향유하게 될 농림의 시간을 예감케 하기 때문이다. 이 그림이 폴 세잔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작가는 참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 숲에서 나를 만나다. 행복하고 싶다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또한 자기 자신을 포함해 모든 이가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자신과의 사귐에 숲 산책은 크게 효용이 있다. 숲 산책의 본질은 자신의 사이로부터 산책자 자신이 처한 일체의 상황과 압박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숲을 거니노라면 숲팩을 쌓으며 피렁고 누군가가 되려 했던 자기 자신과도 거리를 두게 된다. 고독한 산책의 행복. 홀로 있되 행복감을 향유하려면 홀로 있음은 반드시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아니어야 한다.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아닌 고독, 바로 소연함이다. 소연하면 정상의 자리다. 혼자 있음 그 자체의 지복, 그것이 바로 소연함이다. 소연함은 신기한 감정이다. 소연함은 오직 나 홀로 있음으로 가능한데 홀로 있다 보니 어째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소연함을 느끼며 나는 나의 온전함을 느끼지만 그 온전함은 내 개체성과 주체성의 온전함이 아니다. 산책자의 영혼을 개방한다. 산책자는 그 어떤 충만감 속에서 침묵을 고집하지만 또한 완연 외계에 개방되어 있어서 말을 건네고 싶을 때는 언제든 누구에게라도 말을 건네는 상태를 체험한다. 마음이 그만큼이나 천진스럽고 천연스러워졌기에 이것을 소연함이라 한다. 숲 산책으로 나타난 이 무인칭의 존재가 마을의 행복을 늘리기 위해 마을에서 일하는 시간,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시간이 아닐까? 가까운 숲에 찾아가 느릿느릿 거닐어 보면 단순한 행위는 감퇴된 능력과 감각을 회복하는 데 큰 약효가 있다. 사실 숲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을 일상화하려면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 회복되기에 숲 산책은 회복 프로젝트 총괄화 할 만하다. 숲에서 우리는 보고, 듣고, 향기 맡고, 감지하는 법을 새로 익힐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뇌에서 기억이나 사색과 관련된 뇌세포가 활성화된다. 숲길에서 우리는 느림의 감각을 복구하며 복잡함을 덜어내고 단순함으로 귀향한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 우리의 슬로건이 아니다. 느려야만 좋다가 우리의 슬로건이다. 느려야만 좋다는 실감을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가까운 숲에서 수월히 얻는다. 현대의 빈곤. 오늘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역설을 살아가고 있다. 산업화된 세계만을 두고 본다면 인류는 역사상 전례 없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삶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다. 이 그림자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력에 관한 것이다. 연필과 산책. 연필은 무대 밖에서 무대를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연필로 끄적거리는 것은 산책과도 같다. 마음 내키는 대로 걷다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있던 자리로 돌아오면 그만이다. 산책처럼 연필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고 풀어준다. 연필에는 숲과 대지와 불이, 즉 동아시아식으로 말하면 화, 목, 토가 내장되어 있다. 연필심을 얻으려면 흑연을 채굴해야 한다. 세계 흑연 매장량은 중국, 브라질, 인도 순으로 되어 있고 북한에도 다량이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흑연은 섭씨 1000도에서 가열해야 비로소 연필심이 된다. 나무, 흙, 불이라는 세 가닥 자연의 소나타가 결정되어 있는 게 연필이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건 삼나무. 삼나무는 향이 좋고 잘라내도 목질부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고 방수 효과도 훌륭해서 건축, 조각, 공예품으로 많이 쓰인다. 미국 오리건주 향삼나무 숲에 있는 키 큰 향삼나무 한 그루에는 무려 약 15만 개의 연필이 나온다고 하니 삼나무 한 그루의 은덕이 이렇게 장대하다. 연필 한 자루로도 정말 소중히 다뤄야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단순한 삶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좋은 삶을 살려는 의지가 강한 이들은 이 삶으로 모여든다. 나방이 빛을 찾듯이. 우리 모두의 집, 숲은 하나의 이야기며 우리의 오래된 미래다. 숲 산책,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잔잔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를 이 책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숲을 향해서 나아가고 산과 들, 나무들을 만나면서 나를 만나는 시간, 고민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머릿속이 더 복잡하고 힘들 때 더 산을 찾아야 되고 숲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